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명 되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좀 아셔야 될게요. 굉장히 시험을 보시면 중간고사를 보면 당황할 겁니다. 그 참담한 점수에 황당함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는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다면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그 성적을 잘 알 것입니다. 이게 중학교랑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수학 점수가요, 평균이 50이 안 나와요. 정상적인 학교라면요, 지금 수학 성적이 50점이 안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수학 성적이 30점대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수능도 평균이 5등급이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요. 수능의 그 역대 평균, 즉 5등급의 평균은 30점이었어요. 30점대였습니다. 아주 쉬웠을 때 한 40점대가 있었고요. 보통은 30점대입니다. 3, 40점.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수학 90점 맞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4, 50점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요. 수학이 제일 충격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보고 나면 그렇게 돼요. 학생 여러분의 성적은 그렇게 나옵니다.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서요. 애들이 성적표를 잘 안 가져오려고 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럼 아이들은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그러고 또 기말고사를 맞이하는데요,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고2 고3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이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특히 고1 학생들은, 여러분은요, 이제 중학교 때는 그 백분율이 안 나오죠. 석차를 모릅니다. 내가 80점 90점 맞았다고 그랬을 때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점수 자체로는 잘 나온 것 같죠. 절대평가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내서 평균이 90점, 100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렵게 내면은 평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고등학교는 전국적인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고 아주 쉽게 내는 학교가 있으면 아주 쉽게 내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허용하지 않고요. 상대평가를 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자, 1등급은 서울연고대를 쓸 수 있는 그 내신이죠. 1등급은 전교 4% 안에 들어야 되겠죠. 4%면 한 반이 보통 25명이라 치면 한 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1등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2등급은 11%인데요. 2등급은 11%인데 해보면 한 반에 2는 4, 2, 5, 10해서 한 3명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3명 정도요. 그래서 등급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집에서 탱자탱자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요. 맨날 게임만 합니다. 이게 맨날 게임만 하고 카톡만 하고 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웹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집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요. 그런데 이제 또 학원도 안 가죠. 학원 이제 핑계대고 안 갑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무섭다고 딴 데 안 하는데 우리는 왜 가냐고 이러면서 안 갑니다. 코로나 핑계 대는 거죠. 공부도 안 해요. 정말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학력이 굉장히 저하될 거로 예상이 돼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도요, 이게 애들 학교도 안 가지, 학원도 안 가지, 또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도 않죠. 머리가 컸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어쨌든 우리 아이가 철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좀 체근을 해야 되죠. 이게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쫙쫙 빠지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잔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조언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체근을 하고요. 그 학원도 그 학원의 그 안전 방역이나 이런 게 멀리 떨어뜨려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런 학원은 뭐 다니고 있었던 학원이면 보내셔도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수업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을 먹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뭐 수업을 엄청 하고 있죠. 아직도. 집에서 뭐 노는 게 지금의 기간의 특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수학을 말씀드리자면요. 수학은 고1 때 중3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항식의 연산이 처음에 1단원으로 나오고 2단원이 방정식과 복소수, 그 다음에 부등식, 문제가 되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고요. 문제 양이 깁니다. 중학교에 비해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꾸준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면 기출문제를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어디서 보나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그 근처 배정받은 학교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그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못 하신다 그러면 족보닷컴이라든지 이런데 그 학교에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거 돈을 내긴 하죠. 몇백 원 내면 됩니다. 이렇게 몇백 원, 몇천 원 내면 기출문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 학교,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에 수학 문제를 딱 프린트해서 시간을 딱 재서요. 시험을 봐보세요.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학교 성적의 반도 안 나옵니다. 반도 안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조금 예외인데 공부가 많이 돼 있는 학생들이죠. 나머지 95%의 학생들은요. 기출문제를 보면요. 성적이 엉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시험을 꼭 보십시오. 예비로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라면 그거를 프린팅 해가지고 애 보고 풀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못 풉니다, 이게. 만약에 25문제 나왔다 그러면 10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80% 고등학생이 10문제도 못 풀 겁니다. 일반적인 인문계 학교의 시험 문제라면. 지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부모님이 절대평가 시절을 보내신 부모님도 있고 상대평가 시절을 보낸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요. 내신이요. 그런데 상대평가는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냈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죠. 누굴 1등급을 주고 2등급을 주고 3등급을 주겠습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수학에서 어렵게 냅니다. 다른 과목보다 더 그래요. 그래서 특히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자녀한테 그거를 보게 하고 부모님이 컨트롤 하신다면 그걸 걷어서 채점을 해보세요. 그 자극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도형의 방정식 있죠. 원의 방정식 있죠. 기하인데요. 함수와 연결된 기하인데 요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연습은 하겠지만 그래서 꼭 기출문제로 훈련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도형 있죠.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도형 그 원의 방정식 그런 것들 있죠. 그거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국어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1학기 중간고사 중간 기말 내신 요거는 현대문학의 갈래법의 특징과 의문변동과 맞춤법 요쪽이 이제 시험 범위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지금쯤이면 독서가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독서를 할 시간이 없었던 학생들은 그 학교에 교과서 있죠. 교과서를 받은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받았겠죠. 아니면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 국어 교과서가 어디 건지 출판사랑 저자를 물어보시고요. 그 문제집을 사는 겁니다. 자습서를 사도 좋아요.
사서 꾸준히 풀어봐야 됩니다. 꾸준히.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다 하면 그 기출문제를 꾸준히 지문을 읽어야 돼요. 지문을 꾸준히 정성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교과서 지문은 굉장히 훌륭한 지문들을 엄선해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정성껏 빨리도 읽어보고 천천히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영어죠. 영어는 이제 학교별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이 배우는 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근데 국어랑 영어는 이제 교과서 다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죠. 출판사별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학교마다 내신 선정을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교과서를 봅니다. 교과서를 보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아니면 부교재가 또 거의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부교재 또는 모의고사 그거를 동시에 같이 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국어처럼 교과서를 자습서를 사서요. 그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거죠. 이제 그게 되는 학생들은 이제 기출문제 있죠. 그 학력평가, 고1 학력평가 기출문제라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많이 하죠. 그걸 사가지고요.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기출문제, 학력평가 기출, 고1 기출문제를, 보통 고등학교에서 부교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를 사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면요. 문제집을 사서 또 기출문제 있죠. 그 학교,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감을 잡아야 돼요.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점수를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담한 성적표를 보기 전에, 그 전에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죠. 자기가 공부 아니고 딴 걸로 가겠다 그러면 뭐 좀 놀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요. 딴 길로 간다고 좋을까요? 되게 힘듭니다. 제가 이제 거의 19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죠. 랩이 유행할 때는 랩 가수가 되고 싶다. 또 뭐 소녀시대처럼 아이돌이 되고 싶다. 지금은 또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많고요. 배우가 되고 싶다,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 요새는 농구 선수, 뭐 배드민턴 선수, 배구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수많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는데요. 한 명도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야구 선수 한 명이랑 그 게이머 한 명 있었는데요. 거의 힘듭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다른 길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게 제일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고1은.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그 하루하루 어느 정도 만족하게끔 지내보세요. 그게 쌓이면 큰 성과가 되니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모님도 감사드리고요. 학생도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